결혼하겠다면서 재산을 포기하라는 그 말,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일까? 박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마치 한동석의 귓가에 시퍼렇게 꽂혔다. 한동석은 박정수의 눈빛에서 날카롭고 차가운 의심을 읽었다. 한동석은 심장이 점점 조여드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 무거운 빚처럼 안고 살아온 죄책감이 또다시 박정수의 눈빛 앞에서 움츠러들고 있었다. 박정수는 자신이 치매로 기억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한동석만은 단호하게 구분해냈다. 박정수에게 한동석은 딸을 버리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남자였고 동시에 이제 남은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위이기도 했다. 박정수는 한동석이 마광숙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바랐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늘 의심이 맴돌았다. 박정수는 재산 서약서를 쓰게 하면서 한동석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다. 박정수는 치매가 서서히 깊어질수록 더욱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것만이 박정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한동석은 자신이 여전히 박정수에게 의심받는 현실이 치욕스러웠다. 한동석은 과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떠나보냈던 죄책감 때문에 마광숙에게만큼은 끝까지 잘하고 싶었다. 한동석은 돈 때문이 아니라고 수없이 강조했지만 박정수의 눈빛은 냉담했다. 한동석은 그 시선 앞에서 매번 작아졌다. 그러나 이번만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한동석은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신뢰라며 종이 한 장으로 마음을 증명하는 건 모욕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박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 없었다. 마광숙은 두 사람 사이에서 심장이 타들어갔다. 마광숙은 박정수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 것 같았다. 박정수는 마광숙이 자신에게 더는 속이지 못하도록 치매가 오기 전에 모든 진실을 매듭짓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마광숙은 한동석과의 사랑을 두고 또다시 박정수의 재산 이야기로 휘말리는 것이 지긋지긋했다. 마광숙은 자신이 언제까지 재산과 신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지 한계가 왔다고 느꼈다. 그 무렵 세리는 범수와 마주 앉아 있었다. 세리는 한동석의 싸늘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세리는 독고타기 조작 영상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 모든 일에 자신이 한몫했다는 사실이 목구멍처럼 걸렸다. 세리는 범수에게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고 말하면서도 손끝이 떨렸다. 세리는 범수의 착한 눈빛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세리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범수의 곁에 있는 것이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세리는 범수가 자신에게 웃을 때마다 그 미소가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 목을 조를 것 같았다. 범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세리가 오히려 자기를 멀리하려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범수는 세리의 눈에서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봤다. 범수는 세리의 손을 붙잡으며 무슨 잘못을 했든 나랑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세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며 눈물을 삼켰다. 그 시각 장모는 호텔 로비를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장모는 며칠 전 술도가에서 마주친 마광숙의 얼굴이 잊히질 않았다. 장모는 마광숙의 눈빛에서 무언가 자신과 닮은 슬픔을 읽었고 그것이 오래 묵은 상처처럼 가슴을 찔렀다. 장모는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마광숙을 조용히 불러냈다. 장모는 마광숙 앞에서 꺼낸 말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설었다. 혹시 내가 내 첫사랑을 찾아줄 수 있을까? 마광숙은 장모의 고백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마광숙은 장모가 여태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감정을 꺼낸 순간 그 눈빛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처음 본 것 같았다. 장모는 오래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장모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큰 소리로 내뱉지 못했다. 장모는 과거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공백을 남겼는지 그러나 동시에 그 기억이 지금도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마광숙에게만 털어놓았다. 마광숙은 장모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장모를 단순히 냉정하고 권위적인 사람으로만 봤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러나 마광숙은 장모의 부탁을 들어주면 한동석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아 불안했다. 그 무렵 호텔 구석에서는 호텔 직원들이 모여 속삭이고 있었다. 회장님 재혼하신다는 얘기 들었어? 응, 술도가 대표님이라던데. 두 분 재혼하면 술도가 대표가 호텔 식음료 파트 사장님으로 올 거라던데. 그 소문은 호텔 안을 삼시간에 휩쓸었다. 마광숙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려왔다. 마광숙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숨이 막혔다. 마광숙은 자신이 사랑받고 싶었지만 이제는 누구와도 얽히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교차했다. 그날 밤 박정수는 택시에 올라탔다. 기사에게 집 주소를 말하려 했지만 박정수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박정수는 도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느 동이었지? 박정수는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지만 모든 게 모래처럼 흘러내렸다. 택시기사는 당황하며 일단 쭉 가보자고 말했다. 박정수는 자신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음을 몸으로 실감했다. 박정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내가 이러다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 시각 한동석은 한숨을 내쉬며 박정수의 방 앞에 서 있었다. 한동석은 박정수에게 사과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싸워야 할지 갈등했다. 한동석은 자신이 점점 마광숙과의 관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한동석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자신이 과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나 무심했고 이제 와서 마광숙에게만은 잘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다. 그러나 한동석은 마광숙을 지키고 싶었다. 한동석은 문을 열고 들어가 박정수에게 말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광숙 씨를 믿듯 장모님도 저를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박정수는 한동석을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자네 많이 변했구나. 예전엔 그렇게 자기 고집만 내세우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박정수는 눈가에 습기가 맺혔다. 박정수는 치매로 인해 기억이 흩어져 가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딸과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단단히 매듭짓고 싶었다. 그러나 박정수는 한동석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혹시 이제는 내려놔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순간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광숙 씨, 우리 결혼 정말 아무 조건도 없이 하자. 나는 장모님 설득할 수 있어. 그러나 마광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장모님의 첫사랑 찾아달란 부탁, 나 결국 들어주기로 했어. 한동석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한동석은 장모가 왜 이제 와서 첫사랑을 찾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동석은 그것이 결국 박정수와의 갈등을 더욱 키우게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마광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박정수의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그 첫사랑이 마광숙의 진짜 아버지다.